출근 시간 혼잡한 서울 지하철 2호선. 한 남성은 여느 때처럼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지목됐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됐는데요. 남성은 그날 이후 2년이 넘도록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썼다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는 제보인데요. 박 변호사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자, 지금으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2023년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분이 사당역에서 강남역 2호선이죠. 이 출퇴근을 지금 하는데 그날도 사당역에서 강남역에 내렸는데 아마 사람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며칠 뒤에 전화를 받았어요. 경찰이라고 하면서 지하철 2호선 객실 안에서 어떤 여성의 성추행을 했는데 그 성추행 내용이 뭐냐면 여성 신체 부위를 3회 정도 움켜쥐는 성추행을 했다라고 경찰이라고 밝힌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제보자 입장에서 뭔 소리냐, 너 보이스피싱 아니냐라고 전화를 끊었는데 다시 경찰이 연락이 왔다고 하고요. 결국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니까. 자,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제보자분을 성추행범으로 지목을 한 걸까요? 네, 경찰의 수사 보고서 내용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제보자와 당시 그 피해를 주장했던 피해자가 2023년 3월 20일 아침 8시 14분경에 열차에 탔어요. 제가 탔는데 그 다음에 지금 화면에 나오죠? 열차 4-1칸, 네 번째 전동차의 제일 앞문입니다. 여기에서 같이 탔고요. 4, 5차량에 같이 타고 있다가 제보자는 강남역에서 내리고 그리고 또 한 정거장 더 가서 피해자는 역삼역에서 내렸는데요. 내린 분도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4호 차량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또 내린 분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 경찰이 이 피해자가 이야기한 범인의 인상착의를 듣고 10명 정도를 추려가지고 보여주면서 누구인지 고르라고 했습니다. 이게 피의자 이제 식별 절차를 거친 거죠. 그 중에서 이 피해자가 이 제보자를 딱 범인으로 지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하니까 이 제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보고서를 딱 본 변호사가 아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또 같은 위치에서 있었다가 또 한 정거장 차로 내렸기 때문에 이 정도면 유죄 판결 가능성 상당히 높겠는데 라고 심지어 변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들으신 것처럼 변호인도 이거는 뭐 유죄 나올 수밖에 없겠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은 무죄 판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체크포인트 먼저 짚어보죠. 이 칸이 아닌가벼. 자, 제보자 변호인의 얘기 들어보시죠. 처음에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의심을 하게 됐죠. 이거는 4-1번 출입문이 아니다. 4-1번 출입문이라면 그 옆에 3칸짜리 노약자석이 있어야 되는데 3명이 앉아있는 노약자석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건 중간에 있는 출입문. 네, 한 5명 이상 보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4-1번 출입문은 아니구나. 그러고 나서 동영상을 뒤에까지 보니까 뒷부분에는 이제 사람이 빠진 다음에 출입문이 객차 뒤에서 하나, 둘, 3번 출입문이다. 근데 그때는까지만 해도 이게 4호 객차 출입문인지 3호 객차 출입문인지는 몰랐죠. 그래서 영상 분석을 맡겼더니 이건 3-3번 출입문이었다. 일단 영상을 보면 교수님 뭐가 됐든 다시 1번 4-1이든 3-1이든 다시 1번 출입문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다시 1번 출입문 옆에도 노약자석이 있잖아요. 그럼 의자가 딱 3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상에 보면 이 출입문 옆으로 5개, 6개의 의자가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께서는 이거는 4-1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너무 똑똑하게 예리하게 착 잡아내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그럼 이게 몇 문인가라고는 정확하게 영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서 영상 분석을 맡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영상 분석 결과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변호인은 첫 번째로 피해자가 하차한 출입문이 4- 출입구가 맞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영상 분석을 했더니 하차 위치는 역삼역의 4-1번 출입구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보자가 촬영된 영상 속 위치가 어딘지 의뢰도 했는데요. 현장 검증 및 조사 결과 해당 위치는 3번 차량의 3번 출입구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피해자는 4번 차량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는데
있었는데 제보자가 탑승한 열차 위치는 3-3 출입구 앞이었던 건데요. 피해자가 있었던 4-1번 출입구와 제보자가 있었던 3-3번 출입구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요. 심지어 두 사람은 완전히 분리된 다른 차량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 박 변호사님 어떻게 예. 이게 가능하죠? 더 놀라운 거는 이제 법정에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요? 사건 당시에 이제 피해자가 흰색 마스크를 끼고 있고 흰 생머리를 하면서 회색 가디건에 하얀색 어두운색 하의를 입고 있었다. 저렇게 지금 마스크 써 있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수사 보고서에 지금 경찰이 피해자로 지목한 여성이 긴 생머리는 맞는데 또 흰색 마스크는 맞는데 옆에 나오죠. 카키색 외투를 하고 있었어요. 이 두 개가 다릅니다. 다르네요. 다른데 더 문제는 뭐냐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얘기를 합니다. 사진 속의 여성이 제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검사, 판사 다 당황해요. 아, 이게 뭐냐? 이 재판 왜 왔냐? 피해자도 경찰 사진이 아니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법정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아, 어떻게 내가 이런- 아닙니다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아니 결국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거 저 아닌데요? 당연히 무죄죠. 자 지난해 11월 무죄가 났습니다. 자 결론 나오고 지금 6개월이 지나서 저희한테 제보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피해자분께서.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1년 8개월 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워낙에 이제 수사가 엉터리니까 검사가 항소조차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 경찰은 제보자한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당연히 피해 보상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께서는 20년 전부터 지병이 있었고 그 지병 때문에 공황장애가 생겨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치료를 받는 중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이 뭐 아내는 믿어줬지만 너무 힘들었고 이 생각만 하면 힘들고 어지럽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터뷰도 본인이 할 수가 없어서 변호인이 대신 인터뷰를 했고요. 공황장애를 알고 있는 이제 저로서는 이분이 정말 힘들었겠다. 왜냐하면 공황 발작도 더 심해졌을 수 있고 공황장애에서 정말 힘든 건 예기 불안이라고 이 일이 나한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불안인데 이제는 뭐 지하철 못 타실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의 그 공포스러운 마음이 충분히 또 이해가 됩니다. 자 이 제보자 남성분의 변호인 얘기 이어서 더 들어보시죠. 경찰이 이게 CCTV가 3호 차량인지 4호 차량인지 몰랐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3호 차량인데 그냥 4호 차량이라고 하고 그냥 피해자도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하고 그냥 범인을 먼저 지정해 놓고 그냥 맞춰 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사실 법정에서도 다들 당황했어요. 검사도 당황하고 판사도 정말 이런 이야기를 저보고 이런 거를 주장하는 거냐고. 야 이게 진짜 가능하군요 정말. 네, 경찰도 당황을 했습니다. 또 입장을 밝혔는데 무죄 판결이 나온 다음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수사 당시에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면서 당시에 담당 수사관이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미진했다, 죄송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의도적인 증거 조작 같은 것들은 절대 없었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제보자의 변호인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하철 전문 수사기관 아니냐. 지하철 수사대가 이게 3호 차량인지 4호 차량인지조차 영상을 보고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된다. 먼저 범인을 누군지 딱 찍어놓고 혹시 다 맞춰나간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보자와 함께 허위 공문서 작성죄 그리고 직무유기죄로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재판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은 무죄 판결은 당연하고 기소된 것도 사실은 약간 좀 의문스러워요. 도대체 어떻게 수사가 됐길래 기소가 됐을까? 그리고 또 경찰에서 검찰로 어떻게 넘겼을까? 등등까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경찰의 입장대로 좀 약간 실수를 한 거냐 또는 일을 할 때 능력이 약간 모자랐던 것이냐와 일부러 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범인으로 몰아간 거냐 이게 굉장히 법적으로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수냐 고의냐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큰 부분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해당 경찰과 좀 접촉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 경찰의 입장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